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9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죠. 요즘 뭐 시장의 화두는 아시겠지만 뉴욕 부채 한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부채 한도 기대감 뭐 이런 게 이제 시장에 주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미국 시장은 제가 부채 한도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했을 거예요. 과거에 부채 한도로 문제된 건 딱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주가의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결국은 뭐 내려갔던 걸 다시 회복하거나 뭐 이렇게 끝난다고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실무 협상이 지속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로 출국한 상태에서 그 공화당의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요즘 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뭐 뉴스에 많이 나오네요. 이름은 다음 주에 부채 한도 합의를 위한 뭐 표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 그게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어제는 뭐 이 사람이 그랬죠. 뭐 그 디폴트 걸릴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시장에 언급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미국은 항상 보면요, 정쟁을 하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일은 잘 안 하더라고요. 한 번 딱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거는 이제 사실은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느리니까 그 신용평가에서 신용도 강등 쳐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그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 이슈가 현재 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로건 그 댈러스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요즘 그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6월 말한 거죠. 6월 FOMC 동결이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뭐 금리라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나오기도 하죠. 근데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지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둔화되고 있는데, 그렇죠? 장기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는 CPI는 뭐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을 기준으로는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여전히 진행형 중에 하나지만 일단 상황을 한번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4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났었는데 좀 낮아졌어요. 전월보다 0.6% 하락해서 107.5가 됐네요. 이게 13개월 연속 감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둔화가 뭐 되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지표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연준으로 하여금 뭐 금리에 대한 어떤 변화를 확실하게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회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63%입니다. 63%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00%였어요. 100%, 99.9%. 근데 지금 벌써 30% 내준 거죠. 36%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한 거죠. 금리를 동결을 하거나 등결을 연준이 하고, 또 시장 인가에서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지만 지표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6월 회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낮아진 거죠. 99%까지 올랐었어요. 99%까지 갔다가 완전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부채 한도 협상안이 마무리되는지, 왜냐하면 6월 1일 날까지 이게 가게 되면은 디폴트 가능성을 제넷 옐런이 계속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는 나스닥 먼저 보시면 1.5% 하락했고 상승했고요. 죄송합니다. 다우는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 다우는 21선까지 올라온 상태죠. 21선까지 61선을 이탈했다가 21선으로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정고점을 향해서 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나스닥은 상당히 강해졌죠. 어저께 1.3% 올라가면서 요 며칠 동안 횡보했던 요 구간을 이제 돌파 시도를 하더니 올라왔어요. 이게 월봉에서 25일선을 통과 시작을 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 다우와 나스닥은 뭐 많이 차이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다우는 고점에서의 움직임이고 나스닥 한번 밀렸다가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 좀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6만전자를 벗어날까? 뭐 이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그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 빅3 반도체 빅3 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죠. 근데 뭐 적자가 엄청 많이 나서 2분기도 좀 암울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날 올랐어요. 그 다음에 재고 물량 얘기가 나와요. 재고도 지금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71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만 38조 정도 된다고 하죠. 그 뉴스가 나는데 그날도 주가가 별로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올랐어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올랐어요. 외국인들이 막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벌써 올해만 코스피 코스닥 전체 합해갖고 거의 한 10조 근접하게 매수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새롭게 방향성을 주느냐 안 하느냐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삼성전자 6만전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감산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죠. 감산의 효과를 통한 실적의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좋죠. 물론 뭐 지금 66,200원이니까 3,800원만 오르면 사실은 뭐 6만전자 넘어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죠. 그래도 확실하게 탄탄하게 가려면 그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 근데 외국인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계속 들어올 건지에도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환율이 더 내려오면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추가적 상승에 대한 부분, 사실은 개미들이 너무나 많죠. 개미들을 계속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아마 개미들이 더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건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어떤 모습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삼성전자 수급 보시면은 얼마 전에 매도를 이렇게 하다가, 사실 매수를 계속 하다가요, 잠시 멈췄다가 어제부터 다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기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어저께 외국인이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도 또 매수를 하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감사하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특히 지난번에 재고가 다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0주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리 먼저 올라가죠. 어저께 12나노 뭐 양산 뭐 이것이 시장을 좀 끌어올린 재료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미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정도까지 끌어올릴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 여전히 개미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물론 요 근래 외국인들이 사서 개미의 지분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평단가까지 끌어줄지는 뭐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코스피가 이처럼 회복 더 갈까?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식의 시황을 했어요. 저는 꼭지점과 꼭지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맨 꼭지에서 주가 올라서 맨 꼭지가 찍으면 맨 바닥 꼭지까지 그 방향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간 파동을 별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요즘은 제가 이제 중간 파동을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번에서도 이제 여기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 지수 올라간다, 리스크 대응해라, 뭐 예를 들어서 곧버 쓰고 있으면 뭐 잘라가지고 레버리지를 사라, 그리고 위에 가서 물량을 늘린다, 뭐 이래가지고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또 한번 그 대응을 했어요. 대응을 해서 또 여기 내려왔죠. 근데 사실 이번에 많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며칠 전에 매수 지금을 다시 줬어요. 그래서 다시 또 위로 가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코스피가 위쪽으로 열렸어요. 어디까지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변곡점을, 마디 변곡점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디 변곡점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곧버스 들고 계셨던 분들 리스크, 사실 여기서 물량 한번 늘렸었고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올라갔던 분들, 아니면 현금 들고 했던 분 여기서 물량 늘렸다가 다시 여기서 또 줄였다가 다시 물렸다, 이래서 계속 물량을 늘리고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또 뭐
알아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뭐 레버리지만 다 하시면 하시고 현금 들어가서 현금 하시라고. 다만 하방이나 상방 완전히 다 구분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무료 방송이라든가 뭐 회원 방송에 가입해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2,500원 회복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조금 열려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여기서 제공 안 해드리고요. 다만 혹시 하방만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